최근 유로존의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걱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졌어요. 유로존 PMI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이 유로화의 가치도 덩달아 약세로 하방 압력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PMI는 구매자 관리 지수이고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이나 생산, 재고 출하 정도를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0에서 100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인 경우 수축을 보통 의미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줄곧 하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다행히도 그 지지선인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네요. 또한 유럽 경제의 둔화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유로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018년 10월 2.2%에서 2019년 1월에는 1.4%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일주일에 딱 30분만 제 영상에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정말로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주시면 최신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본론으로 가서 오늘 제 영상의 썸네일의 인물인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은행 총재이고요. 유로의 경기를 지락펴락하는 결정적인 인물인 셈이죠. 참고로 오늘 유로에 대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유로의 방향이 결국 이 달러가 강달러가 되냐 약달러가 되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키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오 드라기는 작년에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돌연 이제 와서는 금리 인상을 늦춘다고 하고 다시 돈 풀기를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죠. 제조업 PMI, 물가지수 등 경기의 호전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덩달아 이 유로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로화 약세가 심화된 것 대비해서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은 높지 않았어요. 우선 이 달러 인덱스는 6개 나라의 선진국 통화로 구성되고요. 유로,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으로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6개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된 미달러화의 가치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번 영상에서 유로를 왜 얘기할까요? 유로가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유로의 방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의 57.6%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유로화의 회복 없이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힘들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 바스켓에 강세가 오기는 힘든 구조란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달러 인덱스는 블룸버그에서 고안한 것인데 이 지표는 말 그대로 너무 유로의 가치를 대변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흥국가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환율을 대조해서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통상 6개국의 선진국의 지표와 대조되는 달러 인덱스에 반하는 이 새로운 달러 인덱스, 블룸버그 달러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6개국의 통화만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이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총 10개국의 통화로 구성되며 여기에 멕시코 페소와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아 등 신흥국 통화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로존의 비중이 57.6%를 차지하던 것이 그 가중치가 31%로 낮아지게 되면서 유로화의 지수 영향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 된 거죠. 결국 이 지표로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화폐 가치 대비 달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어찌되었던 유로화의 가치는 이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화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유로존의 경기 저점을 유로화의 저점으로 보는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의 하락 조정을 제한하는 유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약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반기 중에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래 유로존의 경기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주요 요인으로는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 외부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잡음이죠. 소비 부진 등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유로존의 다수 국가들의 실업률 하락세와 임금 상승세를 감안하면 내부의 이런 펀더멘탈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같은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는 향후 유로존 경기 전망에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내부 문제가 크지만 않다면 최근 외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큰 시차 없는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2월에 유로존 PMI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1월, 2월 미국, 중국 증시 반등에 유로존 증시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 것은 이 소비심리 개선과 더불어 실제 소비가 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 대목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는 것은 유로존 경기 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큰 부담으로 존재했다면 유럽에서는 단연 이 브렉시트 이슈가 큰 영향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최근 영국 의회가 돌아가는 사항을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어요. 처음에는 3개월 연기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3개월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백스톱 조항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로 가기에 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완전히 2021년으로 연기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연 브렉시트의 연기는 유로존의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 3개월 연기가 아닌 2년 연기되는 것이라면 브렉시트 이슈는 한동안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로화의 미국 달러 환율은 아직 바닥권에 이르고 있지만 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3월 말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이 파운드화의 미국 달러 환율은 접전 대비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연동되는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지표 등에서 개선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이 유로화는 민감하게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이런 유로화가 반등하게 되면 달러 약세 신호는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제 영상을 지속해서 보신 분이라면 달러 약세를 저 깍시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지는 앞선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결국 달러의 약세가 와야 기타 개별 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코스피 시장에 이 전반에 돈의 흐름이 공급될 것이고요. 결국 유로존 경기의 저점 회복과 동시에 유로화의 가치 상승과 그에 상응되는 이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개별 국가의 이 돈의 흐름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로존 경기 지표 하락에 너무 쫄기보다는 최근에 유로존 물가 상승률 하락은 결국 유가의 하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유가는 물가를 대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하향을 그렸을 뿐 이 마리오 드라기의 선제적이고도 완화적인 부양정책으로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은 잠잠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고 올해 말쯤에는 다시금 뉴스에서 유로에서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결국 달러의 가치는 유로화가 결정하게 될 거고 그 유로화의 방향을 우리는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기 흐름을 간략하게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셔서 이런 경기 흐름과 이 시야를 적각시와 함께 넓혀가시길 꼭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시면 항상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